안녕하세요. 오철 교수입니다. 이번 클립은요, 독점적 경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영어로는 monopolistic competition이라고 하죠. 그 장의 제목에서도 특징이 딱 드러나죠. 어떤 특징이 드러나죠? 네,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나죠. 독점적 경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뒷부분이죠. 경쟁이라는. 경쟁인데 독점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monopolistic competition이고요. 오늘 배우게 될 주제들은 경쟁 시장과 독점 사이에 어떤 게 존재하느냐,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는 얘기고요. 그 독점적 경쟁은 가격과 수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리고 경제적 이윤을 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장기와 단기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요, 독점적 경쟁은 사회적, 경제적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 하고요. 그 독점적 경쟁과 관련 있는 것이 광고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 편익,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기억나시죠? 제가 저번 정도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시장의 네 가지 구조입니다. 완전 경쟁, 독점, 독점적 경쟁, 과점이고요. 대개 모든 경제학 교과서들이 각각의 시장을 독립적인 챕터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완전 경쟁과 독점을 했죠. 이 두 개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가장 자유도가 높죠. Many firms죠. 많은 회사들이 존재하고요. Identical product래요. 이것은 파는 물건이 동일합니다. 제일 이쪽에 있고요. 또 제일 극단에 있는 게 독점이에요. 이거는 혼자 생산을 하죠. 자, 요 두 사이에 이 두 개가 낍니다. 하나가 독점적 경쟁이고 하나가 과점이에요. 먼저 저희는 독점적 경쟁을 배웁니다. 이 독점적 경쟁은 경쟁 쪽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과점은 독점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monopolistic competition이고요. Many firms는 똑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다만 저희가 완전 경쟁일 때 가정했던 이 identical product를요, 완화를 합니다. differentiated product라고요. 이 단어 좀 어렵죠? differentiated라고요.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영영사전에서 찾으면 slightly different라고 돼 있어요. 약간 다른. 그러니까 완전 다른 게 아니에요. 약간 다른. 그래서 저희 맨 마지막에 아까 주제 보면 왜 광고에 대해서 다루는지 조금은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약간 달라요. 네. 하지만 이 약간 다른 것 때문에 독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이게 독점적 경쟁입니다. 그리고 독점에 가까운 게 과점이고요. 과점은 다음 장에서 배울 겁니다. 뭐 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요, 독점과 완전 경쟁 사이에는 두 가지 시장이 존재합니다.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불완전 경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독점 쪽에 가까운 게 과점이고요. 영어로 oligopoly라고 하고요.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이 소수의 공급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의외로 과점은 굉장히 많아요. 그 몇몇이 생산을 하죠. 뭐 승용차, 우리나라의 승용차 메이커 몇 개 안 되죠? 가전, 정유, 통신사, 맞죠? 독점적 경쟁은 수많은 공급자입니다. 하지만 유사한 상품이죠. 유사하다는 얘기는 완전히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독점적 경쟁입니다. 자, 독점적 경쟁은요, 말씀드린 대로 독점과 완전 경쟁 속성을 동시에 지닙니다. 완전 경쟁 속성을 지닌다는 게 이 다수의 공급자고요. 독점적 특징을 지니는 게 아까 말한 differentiated product, 약간 다른 물품을 생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게 더 현실적이죠. 그래서 제품 차별화랑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공급자가 있고 물건들 차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독점적 경쟁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수의 공급자, 그죠? 제품 차별화, 진입 탈퇴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의외로 제가 슬라이드를 그 다음에 딱 보여드리면 이거 독점이랑 똑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자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수요 곡선에 직면한다는 것은 독점과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건들이 똑같지 않거든요. 완전 경쟁에서는 물건들이 같기 때문에 수요 곡선을 어떻게 그렸죠? 칠판에 써볼까요? 예, 저희 수요 곡선을요 파란색으로 써보죠.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수량이고 여기가 가격 평면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보는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수요 곡선이. 여러분 이 수요 곡선은 가격 정보죠. 프라이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원 오브 댐이에요. 완전 경쟁에서 물건을 적게 생산하건 많이 생산하건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항상 직선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점은 이렇게 그렸죠. 왜냐하면 독점은 내가 곧 시장이니까. 근데 이 독점적 경쟁도 모양이 비슷합니다. 왜냐? 물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차이는 있지만 내가 유일하진 않지만 그 물건에 대해서 상당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약간 다르니까. 사실은 약간 다른 차이가 굉장히 크죠. 우리는 머리를 깎는데도 사실은 일정한 데서 깎죠. 맞죠?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 특별히 중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독점적 요소가 대단히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그립니다. 이런 면에서는 독점과 굉장히 일치해요. 그래서 이름도 독점적 경쟁이죠. 그래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슬라이드를 언뜻 딱 보시면 독점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독점과 유사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자, 이 이유는 마이너스를 갖는 수요 곡선에 직면한다. 바로 이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요, 독점적 요소이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자, 독점과 다른 거요. 원래 독점은 단기적으로 이윤을 봐도 장기적으로 똑같았죠. 이유는? 이유는 다른 애들이 진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독점적 경쟁은 달라요. 다른 플레이어들이 진입을 하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잠재적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점 이윤이 감소하는. 그래서요, 사실은 이 면이 독점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독점에서는 특별히 장기 분석을 따로 안 했죠. 왜냐하면 단기나 장기나 똑같으니까 진입장벽이 있어서 못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이 독점적 경쟁은 진입장벽이 없죠. 그래서 이윤이 발생하면 잠재적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독점적 경쟁의 단기 균형은요, 딱 보면 완전 경쟁과 독점과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프 이제 조금은 익숙해지실 때가 됐는데 ATC 그래프가 이렇게 U자형이죠. 그리고 ATC의 최저점을 마지널 코스트가 지나갑니다. 보이시죠? 그죠? 마지널 코스트 최저점. 그리고요, 수요 곡선이 포인트인데 저렇게 칠판에 쓴 것처럼 수평선을 그리면 완전 경쟁인데 여기서는 독점이란 얘기죠. 자, 말씀드린 대로 단기에서는 독점과 그리고 독점적 경쟁이 구별이 잘 안 갑니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기면 MR 곡선이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MR 곡선이 왜 수요 곡선의 아래에 있냐는 제가 독점할 때 엄청난 시간까지 또 드린 건 아니고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MR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비용 구조랑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기업은 어디를 생산하는 게 이윤이 극대화될까요? MR과 MC가 만나는 곳에서 공급하는 게 이윤이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산을 할 겁니다.
근데 가격을 여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왜? 수요 곡선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윤도 표시할 수 있나요? 이윤도 표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봐요. 여기가 이윤 극대화 수량이죠? 가격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제가 손으로 그려볼게요. 요 네모난 직사각형이 전체 매출이에요. 그죠? 가격, 수량, 전체 매출이잖아요. 전체 비용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전체 비용을 알 수도 있어. 평균 비용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생산할 때 평균 비용은 여기야. 그러면 평균 비용 곱하기 수량은 요 아래 직사각형. 이게 토탈 레비뉴죠. 토탈 코스트입니다. 전체 비용이죠. 그래서 전체 토탈 레비뉴에서 토탈 코스트를 뺀 빗금 친 부분 요게 프로핏이 되죠. 자, 독점 같으면은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왜?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그런데 독점적 경쟁은 다릅니다. 진입장벽이 없죠. 그리고 물건들 차이가 slightly different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 경쟁자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장기에서는 이것과는 다른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은 장기와 단기를 따로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단기 균형이고요. 독점적 경쟁의 단기 균형은 독점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점점 다른 플레이어가 들어오면은요. 심지어는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뭐죠? 예. 적자를 봅니다. 이렇게. 적자를 봐요. 여러분, 아까는 흑자를 봤죠? 그죠? 예. 이거는 점점점 이렇게 가격이 더 내려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적자를 보는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기업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시장에서 나가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윤을 내면은 기업들이 진입을 할 테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해를 보면은 기업들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진입과 퇴출을 반복해서 어디에 균형을 맞추느냐 하면은 당연히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점까지 움직이겠죠. 이게 바로 장기 균형입니다.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이윤은 0에 수렴하게 되겠죠. 자, 그래프로 보면은요, 먼저 그래프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려질 거예요. 그래프 그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이게 수요 곡선이요. 여기 ATC 곡선에 이렇게 딱 접하는 게 기술적으로 접하는 게 이윤이 0이에요. 왜 0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MC 그래프는 여기 ATC의 최하단을 통과하죠. 그죠? 이게 수요 곡선이라면 이게 MR 곡선이에요. 그래서 MC와 MR이 만나는 데서 이윤 극대화점인데 이게 수요 곡선과 접하는 요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요. 보시면 결론적으로 수량과 가격이 만나는 가격을 여기까지 봤죠?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이윤 극대화점이죠. 이유는 다시요. MR과 MC가 같으니까. 만약에 MR이 크면은 더 만드는 게 이윤이죠. 이득이죠. 만약에 MC가 크면은 수량을 줄이는 게 이윤입니다. 이득입니다. 그래서 MR과 MC가 같은 데서 만드는 게 이윤 극대화점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드는 게 이윤 극대화점인데 가격을 여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왜? 수요 곡선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 매출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죠? 직사각형. 전체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왜 기술적으로 제가 ATC랑 수요랑 이렇게 딱 접점을 그렸냐면 기본적으로 ATC가 여기서 만나면은 P랑 ATC랑 같아져요. P랑 ATC랑 같아지면은 이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ATC의 평균 비용 곱하기 수량이라는 거는 전체 비용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네모난 사각형은 전체 매출이기도 하고 전체 비용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딱 되면은 이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점적 경쟁의 장기 균형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떤 특징이 있죠? 네, 이윤이 없어요. 진입과 퇴출을 반복해서 이윤이 없는 0에 수렴한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윤이 0에 수렴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여기서도요. 일반적으로 이윤 극대화 조건은 그대로 달성됩니다. 여러분 완전 경쟁에서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뭐였죠? 예, MR과 MC가 같은 데서. 독점에서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뭐였죠? 역시 MR과 MC가 같은 데서. 그리고 독점적 경쟁에서도
MR과 MC가 같은, 다시 말하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데서 이윤 극대화점은 형성된다는 거죠. 수요 곡선이 우하하기 때문에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낮다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건 독점의 특징이고요. 진입 퇴출이 자유로운 경쟁이므로 이윤은 장기적으로 영에 수렴합니다. 이거를 기술적으로 나타내면 가격이 평균 비용과 일치하면 이윤이 0이 됩니다. 여러분, 가격이 평균 비용과 일치하면 이윤이 0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 독점에서도 구경은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요. 독점 기업에서요, 자연 독점인 경우는요, 완전 경쟁화 하면 오히려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죠. 예, 전 슬라이드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을 국유화할 때 가격을 MC 프라이징이랑 그 다음에 AC 프라이징이랑 두 개가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때도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하면은 이윤이 0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평균 비용과 일치하면은 이윤이 0이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말한 게 바로 이 그래프죠. 자, 아시겠죠? 독점적 경쟁과 완전 경쟁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결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완전 경쟁이 좋겠죠? 두 가지 좀 특징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비록 기업의 이윤은 0인데요. 이 0인 점이 바로 여기죠. 기업들은 여기서 생산합니다. 그러면 여기 MR과 MC가 일치하는 여기가 과연 효율적인 점일까? 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완전 경쟁에서는요, 직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점, 그죠? 일종의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요 점이 기업의 생산점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점은 뭐냐면 ATC의 최하단점이거든요. 라는 얘기는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점이죠. 맞죠? 효율적인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윤 극대화 수량은 여기거든요. 기업이 여기를 생산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근데 사실은 비용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만큼 더 생산하는 게 사실은 비용을 가장 낮출 수는 있죠. 비용 측면에서만 본다면은요. 당연히 여러분, 기업은 이윤 극대화 측면에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를 생산하는데 이윤 얘기를 걷어두고요, 생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점만 따지면 사실은 이 점이 좋은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하는 점과 생산만으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점과는 간극이 존재하죠. 맞죠? 여러분, 이 간극을 뭐라고 하냐 하면 초과 생산 설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앞으로요? 이런 얘기죠. 현재는 여기 생산하는 게 맞아요. 왜? 이윤 극대화점이니까. 근데 이 공장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공장이 풀 가동될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일종의 유휴 시설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 사실은 더 생산하면 비용은 더 낮출 수 있지만 이윤 극대화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초과 생산 설비, 이렇게 부르고요. 영어로 excess capacity,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독점적 경쟁은 초과 생산 설비가 존재한다 라는 거죠. 또 하나는 완전 경쟁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완전 경쟁은 어떤 조건이었죠? 완전 경쟁은요, 당연히 MR과 MC가 같은 데서 생산하지만, 여러분 이 조건은 완전 경쟁, 독점, 여기 나오는 독점적 경쟁 똑같아요. 그런데 완전 경쟁은 이게 같았죠. 가격이요. 왜? MR이 가격이었잖아요. 완전 경쟁에서는. 여러분, 이게요, 일종의 자원 배분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점입니다. 근데 이 점에서 보면은요, 실제로 MR과 MC가 만나는 요 점과 가격과는 사실 간극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독점적 경쟁 기업은 어떻게 보면 물건에 관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수요를 봐가면서. 그죠? 그래서 요만큼 실제로 완전 경쟁보다는 가격을 더 올렸죠.
장기적으로도요. 이윤이 안 남는다고 해도.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가격 올리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원어로는 markup over marginal cost죠. 마지널 코스트보다 더 가격을 마크업을 했다는 거죠.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크업을. 네. 그래서 이렇게요. 그죠? MR과 MC가 같은 것보다 가격을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현상은 독점에서도 발생했었죠. 그죠? 독점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독점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렇게 됐었죠. MR과 MC가 같지만 가격을 더 올렸죠. 왜? 독점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도 같습니다. 독점과 독점적 경쟁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MR과 MC가 같은 데보다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고요? 예, markup이라고 합니다. 가격 올리기. 정확한 영어로는 markup over marginal cost예요. marginal cost보다 가격을 더 올렸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한 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초과 생산 설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효율적 생산 규모보다는 사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의 장기 균형에서는요, 각 기업의 효율적 생산 규모보다 더 작은 규모를 가지고 생산하죠.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 생산 설비 이렇게 부릅니다. excess capacity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결론적으로 그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요, 이렇게, 그죠? 이게 최고 생산 설비죠. 요만큼. 그죠? 예, 요게, 여러분 완전 경쟁이라면 이렇게 됐잖아요. 장기적으로. 맞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완전 경쟁이 되었을 때 생산량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점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효율적 생산 규모를 달성한다는 거죠. 효율적 생산 규모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평균 비용의 가장 최하단점에서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독점적 경쟁 기업은 MR과 MC가 같은 이윤 극대화점에서 기업이 디시전 메이킹을 해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볼 때 효율적 생산 규모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더 생산할 수 있는데 덜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을 누군가 방문해 본다면은 공장이 풀 가동되지 않고 일부 유유 시설이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대로 초과 생산 설비라고 하죠. 예, 생산 설비를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독점적 경쟁과 완전 경쟁 기업의 차이고, 여러분 결론을 뒤에 낼 텐데 대충은 결론 중에 하나의 중요한 결론 딱 눈에 띄시죠. 그죠? 뭐냐면 당연히 완전 경쟁보다는 후생에서 떨어집니다. 그죠? 네, 독점적 경쟁이라는 게. 자, 그랬고요. 아까 설명했던 가격 올리기, 가격이 기업들의 한계 비용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물건이 동일하지 않고 독점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과 그 완전 경쟁, 사회적 후성을 비교하면은 당연히 완전 경쟁이 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균형 가격이 한계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은 당연히 발생하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당연히 차별화된 상품이고, 차별화된 상품의 가격을 규제하면 그 규제를 집행하는 비용이 사회적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까 무슨 말이냐면 효율적이지 않네? 그럼 이제 시장 실패로 이걸 간주해서, 여러분 독점은 시장 실패로 간주해서 정부가 개입했죠. 마찬가지로 독점적 경쟁에도 정부가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결과는 글쎄요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차별화된 상품 가격 규제하는 규제를 집행하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비율도 발생하는데, 여러분 원래 독점적 경쟁의 가장 큰 매력이 뭐예요? Differentiated Product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력입니다. 각각 서비스가 다르잖아요. Slightly different 해도요. 예. 어떻게 보면 이걸 정부가 만약에 개입을 한다면은 글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일 수 있겠죠. 선택권이 없으니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뭐 굳이 보자. 예를 하나 든자면요. 뭐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독점적 경쟁의 예로 이제 미용실을 많이 듭니다. 미용실을 많이 드는데, 여러분 미용실이 가장 적절한 예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수많은 미용실이 있죠. 저도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습니다만 수많은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대부분 미용실의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 일부는 굉장히 높게 받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남자 헤어컷 10,000원 정도 어라운드에서 깎는데 어떤 데들은 50,000원, 60,000원이에요. 뭐 그런 데들은 왜 50,000원, 60,000원 하죠?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죠. 우리의 서비스는 남들과 다르다고요. slightly different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효용을 느끼는 사람들은 거기 가고요. 저처럼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별로 효용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야, 니들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소비자를 착취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개입을 한다면은 글쎄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개입을 어느 선까지 할 건데요? 3만 원이요? 헤어컷을? 5만 원? 6만 원? 자, 이거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이거를 규제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그리고 공무원을 여기 투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효율을 더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세금 낭비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규제함으로써 사실은 헤어컷에서 효용을 많이 느끼는 수요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실은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사회적 후생은 완전 경쟁보다도 떨어지지만 사실은 이 규제를 하는 면은 조금 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독점적 경쟁은요, 신상품 출현의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독점적 경쟁은 단기적으로 어때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진입하기 전에 단기적으로 신상품이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내서 그 단기적으로 이윤을 벌려고 하죠. 이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잉여를 창출시키죠. 예, 기업들의 일종의 이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져다 주고요. 물론 신상품 출협이 다른 기업의 고객과 이윤을 감소시키는 뭐 시장 탈취 효과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자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이 광고라는 게 독점적 경쟁 시장의 일종의 전유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쟤들과 달라라고 하는 거를 마케팅하는 게 일종의 광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광고의 효과에 대해서도 바로 이 장에서 다르게 되는 겁니다. 차별화된 상품인데 어떻게 차별을 해? 라는 것을 사실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광고가 된다는 거죠. 그 경제학에서는요, 이 광고에 대해서 비판도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어떤 그 트렌드가 과거에는 있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논쟁에 대해서 별로 배우지 않습니다. 한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이런 논쟁이 있었고요. 글쎄요,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과거에 그 노벨 경제학상급들의 대가들이 이 광고에 대해서 좀 굉장히 비판을 한 분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 광고라는 게 사람들을 현혹한다, 이런 식으로 그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것에 대한 논쟁,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게 재밌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네. 그래서 이 광고는 독점적 경쟁에서 다뤄지는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제적 효과는 일종의 이제 그 경제학도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여러분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는 경제학이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발전한 분야 중에 하나가 경제학에 저희 맨 뒤에 배우는 일종의 정보경제학이라는 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경제학에 보면은 이 신호라는 게 있거든요. 영어로 시그널링이라고 하는데 광고도 일종의 시그널링 효과라는 거죠. 우리가 쟤들보다 다른 어떤 신호를 주는 게 바로 광고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브랜드 네임도 중시하죠. 사실은. 맞죠? 네. 그래서 매년 소비자 리서치 기관 혹은 마켓 리서치 기관 같은 데서 브랜드 네임의 순위를 이렇게 매기기도 합니다. 이 브랜드 네임이라는 게 일종의 뭐냐면은 그 시그널링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 네임이 기업의 무형자산으로서의 어떤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요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99.9%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 브랜드 네임을 좋게 한다는 것이 일종의 시그널링을 좋게 하는 평판의 효과를 가져오죠.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보통은 왜 기업들이요. 막대한 비용을 주고 빅스타를 쓰죠. 그 광고에. 라는 게 일종의 사람들한테 어떤 효과를 전달해 주냐면 우리가 이런 비싼 배우까지 쓸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은 재정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면도 좀 있고요. 뭐 이게 사실 소비자한테 대단히 먹히기도 합니다. 뭐 유명인이 선전하면은 뭐 저 사람이 이런 광고에 나왔네? 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시그널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요, 이 독점적 경쟁 한번 꼭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요. 시장의 4가지 구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바로 과점입니다. 과점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